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만곤 박사님 출장 가신 관계로 특별 리액터 김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댓글창에 한겨레 에이스 왔다. 벌써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아, 임금님기 캔디님 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구속. 네, 결국 구속됐죠? 네, 김건희 씨가 어제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었죠. 그래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건넸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뒤에 서희건설에 도와줄 건 없느냐라고 물었고 고맙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는데 김건희 씨는 끝내 이 목걸이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최후 진술에서는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젯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건희 씨는 이제 그대로 구속이 됐는데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요. 이제 수용번호를 단체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 수용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수용번호는 4398번인데요. 참고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편 윤석열 씨의 수용번호는 3617번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구속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라고 통보한 상태이고요. 김건희 씨 측은 이제 출석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방금 또 전해진 소식으로는 김건희 씨가 수감 뒤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검 출석 여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명태균 사건을 오래 쫓았던 김한 기자 입장에서도 네. 이 구속이 남다른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씨를 네. 따라할 거다. 출석해서 워낙 이제 말하자면 반클리프 목걸이로 그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사실 출석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네.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변호 전략 자체를 좀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처음 드러냈던 게 2017년 5월 달입니다. 그 중앙지검장 임명식. 문재인 청와대 시절. 그때부터 한 8년여 동안 저 인물의 결론은 저렇게 날 것 같아. 미래가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했죠. 김한 기자도 그때 봤나요? 봤죠. 8년 전에 예언했던 김건희 구속 엔딩. 이 드라마의 끝을 내가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이 근데 오지 않았죠. 여러 수사들을 회피할 수 있었고 남편의 힘 그리고 이제 뭐 권력, 금력을 이용해서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 저지선이 결국 무너졌고 김건희 씨도 특검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본인을 기소할 거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조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진술 과정이라든지 특검이 직접 확보한 증거 앞에서 굉장히 좀 대책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의 내가 나가서 뭔가를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석열 씨 체포집행영장도 실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김건희 씨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이번에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그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테지만 어쨌든 이제 뭐 여성 수용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어려운 점이 있겠죠.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사실. 거기도 의자를 들고 뭐 그런 수의를 벗고 뭐 여러 뭐 하여튼 더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는 어쨌든 출석하기 전부터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혐의가 16가지인데 이 중에 3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이미 한 집행유예나 이제 그 양형이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 모터스는 개인 비리 차원에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은 난 모른다고 하고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명태균은 어차피 난 공범이지 주범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결국 발목에 잡힌 건 반클리프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대비가 지금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네, 추가 인선이 방금 발표됐죠? 네, 불과 1시간 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후보자의 인선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됐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원민경 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주병기 서울대 교수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도 열렸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던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인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국정기획위입니다.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고요. 국정기획위에서 다룬 123개 과제 중에 1호 국정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헌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약속을 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또 개헌에 이은 국정과제로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하고 검찰청을 폐지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는 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바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했던 산업재, 산재 근절 역시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방금 나온 인선에서 좀 김한 기자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인사일까요? 이게 뭐 하루 종일 온통 김건희 생각만 하다가 김건희? 별 생각이 없는데요. 네. 일단 보면서 발표 나면서 보면서 이 금융위원장 이름이 2억 원이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여성 비율이 좀 맞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뭐 인사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좀 어쨌든 낭만 후보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인선에서는 어쨌든 교수 출신이라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된 것 요것이 좀 눈에 띄고 저는 이 인선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8.15 사면을 계기로 일종의 말하자면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이제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추가 인선자들 중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인사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 첫 번째와는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선의 경우에는 조중동 같은 경우도 한둘의 타깃 정도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이제 정권 초고 뭐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만히 됐던 것이었는데 이번 인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중적으로 인사검증 시험대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바로 전주에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 인사를 좀 흔들면 기선을 다시 기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정무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오히려 좀 주목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뉴스도 야당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가게 하는 뉴스입니다. 네,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네, 국민의힘이 오늘 또 이제 압수수색 당한 거죠? 네, 김건희 특검팀에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간부들이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돌리는 등의 이제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권유가 있었는지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특검팀이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씌우는 이제 내란 누명 프레임은 심각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당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그 당원들의 축제가 사실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제 전환기 씨의 행사장 출입은 금지가 됐지만 전시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이 찬탄파 의원이 연단에 설 때마다 이제 배신자라고 또 외쳤습니다. 앞서 1차 연설회에서 전시로부터 이제 배신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등장을 하니까 행사장은 또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를 보다 못한 김근식 후보가 아예 자신을 이제 배신자 김근식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8월 15일에 맞춰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에 이제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이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이제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기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불참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이제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나이가 많아서 고령의 나이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고요. 구속된 윤석열 씨와 부인 김건희 씨도 처음부터 초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가장 이 특검 수사 선상에 위험선에 있다라고 보는 분 혹시 김양 기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면강 아저씨 위태로 보이고요. 예. 예, 누구죠? 권성동 의원 위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윤상현 의원도 쉽지 않겠죠. 아, 요새 안 보이네요. 어느 그러고 정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 조경태 의원이 그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를 보면 추경호 의원도 예. 예, 굉장히 좀 임박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럿 있겠죠. 그리고 사실 명태균 수사가 조금 뒤로 밀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특검 기한이 연장돼서 2022년 7개의 지역 그 의원, 그러니까 지자체. 지자체, 예. 7개의 재보선과 네. 전체 지자체를 다 들어본다라고 작정을 하면 한 10여 명 이상 어려워지겠죠. 아, 국민의힘에서 10명 넘게 어려워진다. 저희가 보도했었습니다만 뭐 명태균 씨 손을 탄 국민의힘의 의원, 예. 지자체장이 한 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50명이요? 만약에 진짜 작심하고 이 안 예. 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50명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다 나오겠죠. 그게 여론조사의 문제든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든 공천과정에서의 뭐 부정한 개입이든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엔 그 책임은 윤상현, 정진석, 이준석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서 불법적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받지 않았다든지 네. 뭐 이런 과정이 되면 후보자에게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넓게 보면 50명, 좁게 보면 한 10명, 제일 좁히면 3명 뭐 이렇게 봅니다. 3명은 방금 말씀하신 네. 정진석 네.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네, 이렇게 아니 뭐 그 3명으로 못 좁히겠네요. 5명까지는 가야겠네요. 2명 더 네, 되나요?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뭐 이준석, 뭐 이런 이름들은 이제 수사 선상 앞에 바로 서 예. 있는 게 아닌가.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것처럼 김한 기자도 김건희 특검에서 참고인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는 별로 참고할 게 없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갖고 있겠죠. 그래도 그 조경태 의원도 갔을 때 이미 뭐 그 방을 지었네, 폭파했네 했지만 특검이 사실상 예. 기간 중에 국민의힘의 이제 전체 텔레그램 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나서 하는 얘기 보면 그런 걸로 보면 상당 부분 이제 객관적인 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해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요? 집중적으로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 수사 지금 리스트에 있는 걸 다 수사해야 된다. 아. 예를 들면 여기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 거기서 취사 선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을 다 건드릴 수 없으니까 어떤 기업은 봐주고 어떤 기업은 엮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큰 물고기 예를 들면 최순실, 박근혜, 삼성 뭐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검이 엄청난 사회적인 말하자면 변혁을 불러올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검찰 권력만 강해졌다. 예. 이런 결과로 환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할 수 있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관련자들을 한 번이라도 특검 포토라인에 세우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 근데 당장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이라고 하는 게 용팔이 사건 깡패 짓이다. 심지어는 국헌불란 세력이다. 자기네 전신 당했던 짓인데. 예. 예, 내란 누명 씌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부담이 됩니까 그게? 부담이 되세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근데 지금 이 특검의 규모나 기세로 봤을 때 그런 주장이 무슨 부담이 되는 것이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저 당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태세를 가다듬고 뭔가 반격을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부담이 됩니까? 전혀 반격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나나요? 전혀. 예. 아까 지금 청문회 반격할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이 시간이 아니라 언론의 아까 그렇게 시간이다. 언론의 시간이 올 수 있다. 언론들이 그렇게 할 네. 것이다. 네. 지난번 청문회 때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를 뭐 검증할 생각이 사실 별로 없고 아침에 신문보도 읽고 들어와서 질의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국정감사나 청문회 많이 해보지만 그 의원의 태도로 그 질문의 수준이 퀄리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심했다. 예. 유일하게 주진우 의원 정도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거를 하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뭔가를 하는데 뒤돌아서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꾸미 같은 데 왔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 이게 이제 플레이가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서는 예. 주진우 왜 저러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깨알 같은 그리고 폭로를 주진우 효과가 있어요. 어떤 거죠? 저렇게 나서니까 워낙 지금 이제 말하자면 공론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형이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튀어나가면 맞는다. 튀어나오면 못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최대한 몸을 네. 숙이고 안 보여야 된다. 그래서 주진우의 간염만 폭로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는 사실 쉽지 않다. 예. 네. 주진우 효과가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펙트 주. 임팩트 주.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국민 임명식에 이제 보수 야당이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는 게 맞죠. 가는 게 사실 맞고, 근데 일단 이 사면과 관련된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 보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원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어쨌든 강조하는 건데, 뭐 전현희 의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도 이 사면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는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여론 지형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정권에게 불리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뭐 이런 표현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정청래 대표가 보란 듯이 그거 봐라 내가 악수 안 한다고 하니 얘네 악수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자꾸만 이제 말하자면 그 빌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적절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정청래 당원만 보고 정치해서는 안 돼. 네, 민주당의 상임 고문단이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단이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은 하지만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을 것인지의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문희상 전 의장 역시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정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처리하겠다는 대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면서도 이제 질이 멸렬한 것보단 낫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민주당이 이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이제 줄임말로 사개특위라고 하는데 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대법관 수 증언 문제를 언급을 했고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제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를 이제 대법관 수 증언을 포함한 사법제도 투명성 향상 그리고 국민차 한면 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같은 이제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도출된 개혁 입법은 이제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만큼이나 민주당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나온 안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존에 이거는 논의된 안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년 된 논의, 십수년 된 이상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 논의에서 민주당이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이 논의의 어떤 정통성, 논의에 말하자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아야지.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 이거는 뭔가 왜 이거 원포인트로 이것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 아니야? 특정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정당한 사법개혁들도 다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다 동의가 가능한데 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포함되는 내용들 중에 특정 내용이 이거는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사게 되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예.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은 약속대로 추석 전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한 기자 왜 그렇게 보시나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어쨌든 국가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뜻과 의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말하자면 뭐 뒤에 이 대본을 보면 풀악셀을 밟아서 할 일도 아니고 김동대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이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선명하고 속도감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없어서 실패하는 개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도와 관련된 개혁은 최대한 그것이 바뀌었을 때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을 사람들에 대한 감안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김한 기자의 공력이 보이는 말씀이신데 아까 김건희 생각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못 여쭤봐서 말씀 못하신 게 있으시면 하나 더 짚어주고 가시죠. 아니 뭐 김건희가 지금 이제 목걸이만 뭐 6천만 원, 뭐 3,400만 원 시계만 받았을까? 그러면 그 시계를 받고 뭘 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매일 하고 있죠. 인사청탁의 대가 이상일 것이다. 지금 박성근이라고 하는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박성근은 검사 부장검사 출신인가요? 그런데 그 인사청탁을 목걸이 안 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야 두루 이제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 목걸이 받았는데 서희건설은 왜 갑자기 도급순위 34위에서 18위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부통은 주가 조작으로는 진짜 누가 돈을 벌었을까? 뭐 그 돈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방에 갇힌 김건희는 얼마나 지금 그 돈을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뭐 매일매일 해보고 있습니다. 오, 김한 기자의 다음 취재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1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종대 그리고 봉지욱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